다들 물어보는 게 선동열 투수하고 같은 팀이었으니까 다행 아니었냐. 선동열이가 다행이죠. 아, 선동열이가 다행이었다. 아, 그럼요. 선동열이 다행이지. 자신감. 보세요. 선동열이요. 우리 연습 경기 할 때 1회전 못 버티고 내려가요. 진짜요? 연습 경기인데 우리 자체 청백전하고 그러면. 아니, 선배여서 슬슬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모르지. 이제 선수들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은 방송인지라 또 유튜브 방송이고 네. 패널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선동열이는 큰 행운아였죠. 남들은 그렇게 반대를 생각하겠지만 네. 우리가 볼 때는 이순철, 김종모, 장치혜근, 김성한, 김봉현은 그때는 없었네. 없었어요. 그런 그 후화 타자들 속에서 선동열이가 4팀이 있었다. 선동열이 버텨낼 수 있었겠어요? 네, 못 버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김정호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 고개를 숙이다가 갑자기. 사실 유명한 투수예요. 아유, 네, 인정. 뽀뽀급이죠. 네, 그렇죠. 대단한 거죠. 선동열, 저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은 본인의 그 공 구질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막 이렇게 뱀도 막 먹었다. 아, 그건 사실 같아요. 아, 사실이에요? 네, 아버님이 내 그거 한번 뺏어 먹은 적이 있어요. 뱀을? 네. 이거 뱀을 보낸 먹고.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언제냐면은 야구장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강주 1구에서 네. 훈련을 할 때가 많아서. 힘들었네요, 진짜. 네, 근데 그때 마침 누나가 네. 나 큰 누나라고 알고 있는데 큰 누나가 이런 보온병에다가 네.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전해주더라고. 근데 끝나서 그때 우리는 사실 이제 끝나면 이렇게 자꾸 만나고 그랬는데 네. 근데 끝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거래를 그거다. 해서 그래서 한번 줘봐. 네. 그랬더니 안 줘. 그래서 그럼 뭔가 냄새 한번 맡아보자. 그냥 밥 마셔버렸어요. 근데 좋더라고. 그거 한 번 먹었는데? 아니 그래 아니 그 느낌이 좋아. 느낌이. 맛은 좀 이상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고 뭐 식품인데요? 거리 잘 고용 과서 같기 때문에 좋더라고. 거기다 이제 생강이고 뭐고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좋죠. 지금 당대 슈퍼스타하고 같이 이제 배터리 호흡을 맞춘 게 이제 선동열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고의. 어떻습니까? 그 선동열 감독이 장채근 포수 당시의 포수를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게임을 안 나갈 때도 네. 선동열 그 선수는 김웅영 감독님한테 저를 포수한테 주라 했어요. 왜요? 그거 내가 지금도 못 물어봤어요. 전화기 있으면 좀 진짜로.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직접 물어보고 갑시다. 근데 이거. 그때 진짜 그랬어. 내한테 뭐라 했냐면 지금도 생각해. 네. 왜 최근이야? 왜 최근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들으면 지금 같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성질 냈을 건데. 그잖아. 성질 내가 맞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알아? 그 형 나도 몰라. 나를 그냥 안 치래. 네. 사람이 워낙 좋았어요. 김문정이라는 사람이. 아. 지금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최근이가 왜 캐쳐요? 감독한테 물어봐가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사람이 좋아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는 좀 이게 맞았죠. 이게 좀 지금 그러면 그 좋았던 진짜 양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양보가 아니라 무슨 감독 네. 권한인데 게임 뛰고 안 뛰고 감독이 장책은 그럼 장책에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무종 당시 이제 전설도 성질 나면 이제 그 성질 왜 내한테 내냐 이 말이야. 장채근 전설처럼 이제 방망이 던져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김웅영 감독님이 그거 네. 모른 척 것도 던져도 좀 보고 고개 돌리고 가는 척도 있고 감독이나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선수들 잘못된 거 봐도 화가 나고 그걸 잡지만 또 모른 척 가고 이런 게 많아요. 특히 감독님이 워낙 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네. 두뇌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런 근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김웅용 감독님한테 선수들이 방망이 던졌다는 것은 조금 충격이네요. 그게 막 갈라고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들어갔잖아요. 방문을 열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동열 이제 투수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때가 있겠지만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언제일까요?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동료에게 이제 이 바깥쪽 분이 못 던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갔다 와서도 몸쪽을 던져라 이렇게 못 던지는 거예요. 야, 선동열 투수가 못 던져.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선동열 네. 선수. 몸쪽을 던지면 맞으면 다친다고 못 던지는 거야. 근데 그 잘 던질 때도. 그 슬라이더 이 직구가 워낙 좋아하니까 나는 여기를 카트 되면 여기를 던져야 이기는데 타이 보고 좀 던져 몸쪽 그럼 진짜 다쳐야 던지라고 우리가 이기고 봐야지. 그런 적도 있어 진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살려고 던지더만 이제 어쩔 수 없어. 야, 하긴 투수가 그 빠른 볼에 맞으면 다친다고 못 던져서 그 정도로 배려를 한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몸쪽을 던지고 나서 이제 본인이 힘 떨어지니까 던져야지. 송희석 선수는 잊지 못할 경기는 어떤 겁니까? 나는 묘하게 국보급 우리 동렬이 형하고 네. 두 게임다. 기억에 남는데 두 게임인데 처음에 이제 뭐 물론 그때 시리즈 때 네네. 그 게임하고 그때는 뭐 코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올라왔을 때 동점일 때도 네.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네, 거의 포기한 게임이었죠. 그때 우리가 1승 2패였나? 그때? 네. 그럼 졌으면 아마 힘들었죠. 1승 3패가 되면 이제 이제 바로 물론 넘어버리죠. 나도 맞아요. 편했던 건 뭐냐면 동렬이 형이 내려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비난은 내가 받을 일이 없어요. 마음 편하게 던지지. 네, 네. 비난은 국보급이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져도. 네. 동일이 형이 2대1 상황이 올라가서 네. 9회까지인가를 맞고 네. 형이 이제 그 뒤로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계산해 보세요. 제가 선수들 지도할 때 홈게임에서는 말공격 하지 말자. 나 이제 말 안 해요. 말공격 하지 말자. 그럼 이겨야 말공격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무리 끝까지 가면 점수는 줄 수가 없어. 1점 좀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욕 먹을 일이 없죠. 근데 제일 편한 게, 네. 자, 문희수 선발, 네. 동렬이 형이 중간. 중간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다음 게임을 위해서 물론 동렬이 형이 많이 이닝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치님이 벤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몸을 푸는데 지금은 뭔 상황이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올라갔어. 왜? 이 게임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코칭 스태프가. 네. 근데 그날따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미친 날이 또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제가 던지는 게 뭐냐면 네. 2판 4판 내가 왜 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음. 근데 그때 삼성 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마운드에 타자 그날 한 방이면 그 다음날 모든 일면에 나와요. 그 선수가 타자가 마음이 급해져 있는 거야, 이제. 이제 나는 이겼다 했어요. 이겼다 이거구나, 이제. 그걸 나름대로 이용을 한 거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구나, 타자가 이제 이렇게. 나는 부담이 없고 삼성 타자들은 자기가 여기서 끝내면은 그 그렇지. 다음날 최고 스타가 돼요. 근데 그때 볼이 보통 볼이 아니에요. 내가 15회까지 했잖아요, 제가. 네.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뭐 망설임이 없잖아요. 내가 뭐 여기 전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동료력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마음적으로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해서 볼 구위가 좋아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 당시. 예. 이제 그 게임하고 또 이제 조금 부정적인 게임 하나는 태평양과 광주에서 우연치 않게 땜빵으로 선발을 나갔는데 네. 내가 그때 6회까 7회까지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려왔어요. 마무리로 올라간 동렬이 형이 말로문을 뭐냐면 처음에 정수영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 포볼 네. 대진이하고 올라가고 말루가 됐어요. 그래서 동렬이 형이 투입이 된 거예요. 동렬이 형이 딱 올라가서 김동기 선수
딱 말로 넣어가지고 그 기록실에서 내가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 기록도 게임. 있구나. 네, 거기서 아, 뒤에 포수 뒤에 보면 기록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딱 만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다 동점이 그날 게임을 이겼어요. 동일행이 승을 가져가. 그날 제가 내가 죄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더 던질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끝나고 서울을 갑니다. 서울에 왜요? 친구놈이 가게를 오픈해요. 그날 예.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네. 그때 오픈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이닝을 더 던지면은 강주에 잔류를 해야 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네. 던지고 6회까지만 던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가 아따 조금 몸이 좀 안 좋다. 어깨가 좀. 어깨에 다칠 일이 없는 네. 놈이. 근데 딱 내려왔는데 구창 선수였는데.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죄 받았구나. 죄 받았구나. 유독 김동기 선배가 동료령 볼을 잘 쳤어요. 그래요, 맞아요. 천적 관계가 있어. 네. 예. 딱 말로 없는 순간, 맞는 순간 마음적으로 내가 죄 받았구나. 그날 내가 볼이 좋았어요. 실은. 왜? 볼은 진짜, 항상 좋았죠. 아니, 던지면은 그날 분위기 흐르면 안봉도 할 수 있는 막 그런 분위기였다고. 근데 친한 친구가 서울서 오픈하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얼른 내려왔단 게. 자, 그럼 삼성 유중일 감독 이거 청구하시고 그 친구한테도 이렇게 청구를 하셨어요. 그 친구를 지금도 만나서. 네. 아니 이거 동료랑한테도 해야죠. 이중으로. 그렇죠. 이중으로. 선동열 전설한테도 뭐 좀 이렇게 청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막아준 게 더 많은데 더 맞아버려요. 데려주고 말로 맞아. 동료령 때문에 제가 승도 많이 했고 아. 동료령이 받쳐줘서 세이브를 막아준 것도 물론 많지만 어깨만 풀어줘도 나와서 그러면 급해져요. 상대 타자들. 네. 그럼 나는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왜? 동료령이 나오기 전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점수를 되거든. 빼야 되니까 가도. 네. 그러면 나는 뭐 섣불리 비슷하게만 줘도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선동열 투수의 변화고 뭐 커브라든가 슬라이더를 알려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슬라이더라는 건데 내 2년 밑에예요. 네. 나 3학년 때 1학년 왔는데 공은 참 잘 던지더라고. 그때가 빼빼댔지. 나같이 후리후리했고 키만 좀 크고 이렇게 대선수는 될지 몰랐는데 대학하고 연습을 고등학교 가서 하잖아요. 네. 손동열이가 투구를 하는 거 보니까 오른 차던데 변화고는 커브를 던지고 있는데 커브도 아주 느린 커브를 던지고 있어. 내가 봐서는 저 정도 스피드에 나가 그냥 슬라이더라는 걸 던지는데 슬라이더는 어떻게 보면 타자로 하여금 빗맞히는 공이에요. 예. 빨리 승부하는 게 공이에요, 슬라이더가. 그래서 그 선수를 불러, 이 공 참 잘 던지는데 커브를 버리고 슬라이더를 이렇게 해라. 야, 탄생이 그렇게 되는 거네 이제 선동열의 슬라이더가. 왜 그걸 버리라고 하고 슬라이더를 던지라고 하는 이유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 자, 너 타자를 상대할 때 삼진 5개 던져 삼진을 잡을래? 2-3개 던져서 번타 처리하는 게 어떤 게 낫겠냐 물어봤어요. 맞춰 잡을래. 삼진을 잡으려면 5개를 던지는데 5개를 기본으로 잡자. 그러면 범타하면 3개 정도면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투수라면은 어떤 게 유리하겠느냐. 그러고 봤더니 투수 적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삼진 잡는 거다. 바로 그거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네. 투수와 타자는 속이었는데 그럼 반드시 가다가 약간만 우측으로 밖으로 휘면 슬라이더 그런 구질인데 똑같이 오다가 휘면 배트가 나오다 빗 맞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볼을 익히면 너 진짜 좋은 선수 된다. 근데 커브 던지지 말고 요거 버리고 요거를 해라. 고 이때인가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투구하면서 가르쳐줘 마운드 가서. 네. 근데 조창수라고 그때 감독님이 네. 그리고 감독님 하셨는데 뭐다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왜 잘하고 있는 선수를 뭐 하냐.
아, 감독이 하지 말으면 당연히 안 해야죠. 이제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그 선수 마무리 해줄 게 있어서 기다렸다가 감독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안 가르쳤는데 너한테는 이거 필수 품목 같다. 응? 네가 대선수도 좋은 투수 하려면 그때 프로도 없었잖아요. 잘 그런 투수 되려면 이거는 꼭 익힌 게 선배가 뭐 후배 잘못되라고 그러냐 너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거다. 내가 던져보니까 이 볼은 타자들이 많이 속는다. 가장 투수 땅볼 많이 오는 게 이 슬라이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꼭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게 트는 거니까 뭐 두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중지 하나로 스팅을 주는 거니까 연습해서 마스터 해봐라. 진료에 대해서는 아기가 그때 당시에는 최고였죠. 아마 형님이 최고였지. 그런 그때 진료.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걸 받아들였네요, 또 선동열.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대단한 거네. 예. 근데 그 옛날에는 영호남 그 고교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네. 난 영남대학교인데 대구 영로 왔더라고. 그래서 후배들 왔으면 가봐야지. 그때 차동철이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해줬던 게 있어요. 제구가 좋아, 이 선수가. 그 선수도 장점을 살려면 제구 좋은 건 바깥쪽이잖아요. 주로 바깥쪽 슬라이더, 뭐 아웃코스 이런 게 제구가 아주 탁월한데 너는 반대로 몸쪽을 공략해라. 몸쪽 요거를 공략을 약간 떨어진다. 요것을 너는 해야 한다. 필수 품목이다. 이리면 계속 던지면 노리니까 이쪽으로 던져야 되나. 양 사이드로 못 던지면 투수 못 건드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본인들은 기획을 하는지 몰라. 근데 그 친구도 그걸 던지고 대구 와서 보니까 차동철이가 선발하고 이제 마무리 선동열이 왔는데 보니까 차동철도 그걸 잘 던졌나요? 얘 잘 던지고 점수 하나도 안 줬어. 5위까지. 뭐 안타도 거의 안 맞고. 그 다음에 선동열이 올라왔는데 빈만득 하나인가? 그리고 모조리 삼진이야. 힐이 본게 슬라이더. 슬라이더. 기분 좋으셨겠는데. 그러죠. 때문에 보면 100% 이거 우승하겠다 했더니 대통령 우승하더라고. 동률이가 던지는 걸 보니까 슬라이더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더라고. 그거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무리 봐도 종류가 슬라이더 두 가지던데, 응? 지금 맞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로 삼진 잡을 때 보면 볼이 튀는 게 아니라 떨어지던데 어떻게 하냐고 그걸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그렇게 아니 내가 뭐 내 눈으로 봐서 네가 분명히 난 슬라이더 버렸는데 삼진용이 있고 본타용이 있더라. 내 눈에. 이게 뭐 어떻게 하냐고 했겠네. 맞습니다. 삼진 잡을 때는 스핑을 주는 게 아니라 눌러면 나도 떨어지게 휘면서 떨어지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빗맞을 수 있잖아요. 슬라이더는 근데 꼭 삼진 잡아야 할 때는 그걸 써먹습니다. 결정부로는 몇 개 놨다가 꼭 삼진 잡아야 헛스윙을 확실하게 유도를 빗맞이면 안타 돼서 1점 주는 것을 막는 용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 더 들어겠더라고. 완전히 삼진 잡는 거.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제가 원래 18번을 달았어요. 그래요? 저는 원래 그 투수 출신이라 제가 원래 제가 서림초등학교 이쪽에 야구 메카잖아요. 거기 제가 투수를 했었어요. 차영화, 김종모, 저하고 이상윤이, 방수원이, 그다음에 이순철이, 이 계보가 저희들이 그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수원이 그때는 이제 5학년 때고 제가 이제 6학년 때는 제가 투수를 하고 에이스 투수였어요. 제가 당시에.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 전국대회 봉황대기 그 대회까지 나가가지고. 근데 제가 팔꿈치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원래 제가 투수 그 번호를 가지려고 제가 18번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선동열이가 입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라카로 부르시더니 네 18번 넘버 그 투수 넘버니까 선동열이가 들어오니까 그 저한테 주문을 어떻게 했느냐고 해야 되는데 너 그 선동열이 줘 이렇게 된 거예요. 명령처럼.
저는 내심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감독님이 주라는데 어떻게 해요. 네. 거기서 제가 감독님하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하고. 그래서 손동열이가 제 18번 남발을 달게 됐었죠.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추신수 선수가 그저께 네. 그 남발을 예, 남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줬는데 시계를 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그 선물했다 하대요. 아니 진짜요. 이거 싫어요. 나 그거 봤어요. 예, TV에서 봤는데 정말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손동열이는 저한테 뭐 술도 한 잔 안 사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1,500짜리면 말로 시작하는 건데. 진짜 그래요. 아니 그 당시에 그랬었다니까요. 예, 그런 거 일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1,000만 원짜리 그 시계를 직접 전달식하고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나는 손동열한테 18만 원 물려줬는데 시계 그리고 손동열이. 그 성감독 시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에 만나서 대포 한잔 하자고. 잘 지내지? 아이고.